첫 번째 가볼까요? 예, 사건 반장 보고 자수했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사건 반장에서 제보로 전해드렸죠. 강남 한복판에서 일면식 없던 여성을 뒤에서 로우킥으로 폭행한 뒤에 도망친 그 괴한 사건 말이죠. 자, 이 자식 빨리 잡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어제 잡혔다. 아니, 자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 사건 반장에서도 전해드렸던 폭행 사건인데요.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남성이 출근하던 여성을 쫓아가서는 뒤에서 발로 차서 넘어뜨린 뒤 달아난 사건입니다. 피해 여성은 이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서 전치상해 2주 진단을 받았고요.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남성은 범행 나흘 뒤인 어제 오전에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혀졌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 있던 피해 여성이 전화를 하면서 천천히 가서 화가 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뭐요? 여자친구 만나러 빨리 가야 되는데 피해 여성이 앞을 가로막고 천천히 가길래 화가 나서 저렇게 했다. 아니, 인도가 저렇게 넓은데 지가 피해서 가면 될 거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결국 또 사건 반장이 했습니다. 사건 반장이 얼굴을 정확하게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수한 데는 사건 반장을 보고 후회해서 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사건 반장 역할이라고 좀 생각도 들고요. 경찰에 따르면 이 사람 당시 그 술에 취한 상태고 전날부터 새벽까지 술을 먹었다고 하고요. 상해 혐의 당연히 인정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처럼 사건 반장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검거한 것입니다. 양 변호사님,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얼굴에 블러를 쳐도 말이죠. 네. 당사자가 이 방송을 본다면 그 자체로도 엄청난 압박감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애초에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게 또 저는 사건 반장의 큰 효능이지 않나 싶고요.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일반적인 공개는 원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얼굴 공개도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여기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왜 밥을 안 줘? 자, 가게 앞에서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달려든 머리채를 덥석 한 바퀴를 휙 돌려 바닥으로 냅다 내동댕이를 칩니다. 자,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저렇게 자리를 떠나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다려! 신고했어! 아니겠어! 가만히 있어! 머리끄댕이 자꾸 앞자르라고 때리려! 야! 니가 지금 나 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 돈 빼가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 아는 거 아니라고! 자꾸 어디다 대고 사진 찍어! 원래 일반 포장은 국물하고 건더기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밥 안 줬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네가 뭐 되냐고 국밥집 하는 여는 아줌마의 밖에 안 된다 하고 막 난 저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폭행 피해자가 식당 사장님, 가해자는 손님. 아니, 그런데 도대체 뭐가 저렇게 화가 났어? 네, 이게 지난 5월에 경북 구미시에서 국밥집을 운영한 후 제보자가 겪은 일인데요. 20대 여성이 가게에 방문을 해서 국밥을 일반 포장으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 포장은 밥과 반찬 없이 국물만 비조리 상태로 나가는 거라고 하고요. 밥과 반찬이 포함되어 조리된 상태로 나가는 용기 포장과는 다르다고 해요. 제보자에 따르면 두 포장의 차이점은 메뉴판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원래 주문이 오면 손님에게 모두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성은 국만 담긴 음식 포장 상태를 확인까지 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30분 뒤에 여성이 다시 오더니 제보자를 밀치면서 욕설에 폭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여성은 밥을 왜 안 주냐고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일반 포장은 원래 밥이 없이 나가는 거고 손님들이 밥을 달라 그러면 서비스로 원래 드린다. 밥 달라고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가게 밖에까지 나가서 아까 보신 것처럼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본인이 착각해놓고서 그리고 밥 한 공기가 뭐 대수라고 그렇지 사람을 저렇게 두들겨 패요. 그러고 나서 또 대처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 여성의 부모가 경찰에 선처를 하면 사과를 하겠다고 그랬대요. 이거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해야 선처를 해주죠. 사과 못 받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전 피해를 입은 여성은 신경안정제 드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온몸이 벌벌 떨린답니다. 그래서 머리채 잡혔잖아요. 머리 짧게 자르셨답니다. 박 변호사님, 예. 밥 한 공기가 저렇게 중요합니까? 야, 밥이 뭐 귀한 건 맞는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 저렇게 화를 냅니까? 본인이 잘못했으면서.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누군가 떠난 자리에 묵직한, 자, 지나간 자리에 꼭 흔적을 남기고 가는 민폐족들 첫 번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주말을 맞아 콧바람 쐬러 경복궁 방문. 바로 그때 눈앞에 딱 포착된 저 동그란 것은 바로 따끈따끈하고 물컹한 아기 기저귀. 돌돌 말아 연석 위에 살포시. 아유, 예쁜 내 새끼,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똥을 잘 싸나. 기저귀는 네가 치워. 아, 기저귀를 열어본다고 국적이 확인되겠습니까?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리너 아닙니다. 아마 한국으로 보이는 한국인이 했던 걸로 보이고 여기가 경복궁인데요. 부모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이 연석 끝쯤에 저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있어서 보니까 기저귀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아마 용변 봤던 거겠죠. 그것을 있었는데 문제는 외국인 진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창피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옆에 쓰레기통이 좀 많았다고 해요. 아휴. 또 심지어는 조금 더 지나가면 화장실도 있었다 해요. 저 화장실에 버려야죠. 저게 놔두면 어떡합니까? 자, 더욱 황당한 장면 바로 만나보시죠. 자, 골목에 잠시 정차한 차량. 자, 잠시 후에 저 차에서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서 문을 엽니다. 자, 그 안에 가득한 하얀 물체 중 하나를 저렇게 들고서는 어느 건물 주차장 앞에 들고 가서 저렇게 턱 내려놓고서는 갑니다. 과연 저 물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돌이래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무거운 돌은 도대체 왜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 남자 저렇게 차를 가지고 와서 골목길에서 이제 버린 거죠. 돌을 폐석인데요. 저곳에만 버린 것도 아니고 나중에 CCTV로 다 살펴보니까 동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돌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버리고 갔어요. 결국에는 이제 구청에서 이 사람 찾아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차량을 조회했더니 주소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곧 과태료를 부과할 거라고 하는데 구청 직원이 나와서 이 사람이 버리고 간 폐석들 또 치워주셨대요. 이게 정말 여러 명 정말 귀찮게 하는 이런 일 왜 하시는 겁니까? 교수님, 저 무슨 심산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모르시죠? 돌도 버리려면 이제 돈 나오니까 돈을 좀 아끼려고 했는지 뭐 모르겠는데 완전 범죄를 꿈꿨겠죠.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살 빼는 남편 말려야 할까요? 왜 말려야 될까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편은 마른 건 아니지만 나름 탄탄한 몸매였는데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다 보니까 살이 10kg이나 쪘더라고요. 그러다 2달 전쯤 여름 옷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옷을 한두 개 입어보더니 맞는 게 없다면서 이젠 진짜 살 빼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헬스장도 가고 식단도 샐러드에 닭가슴살 정도만 먹어요. 처음엔 이제 제대로 마음 먹었나 보다 하고 응원했는데 저랑 저희 아이가 먹는 것까지 간섭하고 신경질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랑 아이가 군것질을 좋아해서 과자라도 먹고 있으면 칼로리가 얼마인 줄 아냐, 이 시간에 왜 먹냐고 잔소리를 하고요. 성격도 예민해져서 전화라도 못 받으면 휴대전화는 장식이야? 왜 한 번에 전화를 안 받아? 이러면서 짜증도 늘었습니다. 아이한테도 엄해져서 아이가 실수라도 하면 집안이고 바뀌고 호되게 혼내서 아이랑도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다이어트를 하면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왜 가족한테 이걸 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럴 바엔 그냥 살찐 남편이 더 좋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남편이 목표한 10kg 중에 아직 5, 6kg밖에 안 뺐는데 그만 빼라고 말려야 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 오빠, 왜 짜증이야? 가만히 있어도 더워서 짜증나는데 왜 오빠까지 짜증이야? 가만히 있는 처자식 괴롭힐 거면 다이어트 하지 마. 그냥 밥 먹어. 신랑 눈치 보느라 과자도 못 먹을 거면 나 결혼 뭐하러 한 거? 오빠한테 살 빼라고 한 적 없으니까 짜증 내지 말고 밥 먹어. 그냥 동그라미. 이 구도 간만에 나왔어요. 다음 남편입니다. 야, 다혜 너는 신랑이 맘먹고 살 좀 빼겠다는데 그걸 이해 못 해줘? 내 친구 지열이는 다이어트 한다니까 재수 씨가 아침 저녁 러닝 같이 뛰어준다더라. 근데 넌 옆에서 라면 냄새 풀풀 풍기면서 고문을 하고 앉았으니 내가 짜증나 안 나. 그리고 살 빼면 나만 좋아? 너도 좋아, X. 박 변호사님. 글쎄요, 이거는 뭐 사실은 다이어트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기 여사인데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먹는 거 이런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터무니없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사람들한테 내는 거거든요. 빼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좋아로 빼는 거잖아요. 누구 남 좋아로 빼는 게 아니거든요. 화를 낼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트 안 합니다. 그래서 화날까 봐. 그렇게 깊은 뜻이. 저는 안 합니다. 화날까 봐. 그러니까 그런 남한테 뜻이-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뭐 먹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뭐 문제될 수 있지만 나머지 화내는 거는 전 반드시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 변호사님한테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다이어트 하면서 좀 예민해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면은 그냥 가족들의 모든 심리와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네, 물론 아내의 짜증도 이해가 돼요. 네, 이 정도도 못 참아가지고 이걸 가족한테 특히 애한테 푸나 너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사실 금연하거나 금주하거나 다이어트, 식단을 이제 이렇게 참는 거잖아요. 이럴 때 굉장히 괴롭고 예민해지고 짜증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 가족 보면 2달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2달 동안 5, 6kg 뺐다 그러면 상당히 의지력 있게 다이어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 2달 정도만 더 참으시면 10kg 빼거든요. 조금 더 참아주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짜증내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행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용어까지는 잘 모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갑자기 줄이게 되면 이제 뇌로 혈액 공급이 당분 공급이 안 돼가지고 맞습니다. 포도당이 짜증도 나고 줄어요. 포도당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리도 아프고 짜증도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30대 중반에 아이를 키우다가 살이 좀 쪘다라면 이때 좀 줄여놓는 게 앞으로 길게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급해요. 뭘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헬스장을 다니고 갑자기 샐러드 닭가슴살 그렇게 먹으면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큰일 나고요. 요요. 조금 요요 돌아오니까 조금씩 뭐 탄수화물을 반 정도 줄인다든가 점심 식사 정도를 반 정도 줄이고 아니면 하루 정도 또 치팅데이 정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면서 2달이 아니라 한 4달, 5달 정해놓고 빼야죠. 너무 급해서 저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무기마루님 저런 정신으로 무슨 다이어트라고 하셨고요. 김현희님 남한테 화낼 수 없으니 만만한 게 가족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주님은요. 근데 솔직히 다이어트 하는 사람 앞에선 좀 피해서 먹읍시다. 다 같이 도와줘야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